친구한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라고 물어봤어요. 한 30명 정도 물어봤는데 거기서 나온 대답 중에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떡볶이. 뭘 제일 좋아하니 했어요? 떡볶이. 또 뭐 나왔을 것 같아요? 뻔하지 않아요? 방탄소년단. 떡볶이,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친구 있었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슬라임. 슬라임도 나왔었고요. 전사님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답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돈이라고 대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초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돈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떡볶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전사님은 음식 중에는 라면을 좋아하고요. TV 프로그램은 골목식당이랑 냉장고를 부탁해. 그다음에 맛있는 녀석들을 좋아합니다. 먹는 거 엄청 좋아하죠. 음식을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떡볶이는 어떤가요? 우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냐면 떡볶이는 뭘 넣어도 맛있어요. 그죠? 만두를 넣어도 맛있고요. 라면을 넣어도 맛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스를 짜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간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고추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어린이들은 케찹으로 바꾸게 돼요. 근데 특징은 뭐예요? 맛있어요. 뭘 넣어도 맛있어요. 떡볶이는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고 심지어 여기다가 치즈를 올려도 맛있어요. 떡볶이는 대단한 음식이죠. 뭘 해도 맛있게 되는 음식.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떡볶이, 정말 만능 있는 것 같은 그 떡볶이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 떡볶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왜? 맛있으니까. 근데 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때요? 먹었을 때 잘못 먹으면 뜨겁습니다. 혓바닥을 다 디딜 수도 있고요. 입천장을 이렇게 긁어야 될 수도 있어요. 다 벗겨져가지고. 그죠? 적절한 온도를 알아서 맞춰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식어있어. 넌 날 먹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불어서 알아서 적절한 온도를 맞춰 먹어야 되고요. 심지어 시간을 놓치면 굳어요. 오래 굳으면 돌처럼 굳어져서 아예 먹지도 못해요. 굳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알아서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불어도 안 되고 식어도 안 되고 두면 맛이 없어져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좋아하지만 먹지 않은 그냥 내 잘못인 거예요. 걔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먹혀줄게 하고 내 입에 알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까요? 포만감.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우리 여자친구들의 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죠? 그 과다한 설탕과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그 살찌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죠.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하지만 그 친구는 나를 살찌게 하면서 좋은 건가요? 나를 살찌게 하면서 나를 거울 보면서 다이어트는 그래도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고 매일매일 다짐하게 하는 그 친구. 그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떡볶이죠.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탄소년단 생각해 볼까요? 방탄.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 방탄소년단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좋죠. 너무 멋있지. 그렇지. 전사님도 그 방탄소년단 연습 영상 한 번 보고 진짜 입덕할 뻔했었어. 진짜 유튜브 다 찾아볼 뻔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향해서 하는 말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TV에 나왔으니까, TV에 나왔고 내가 팬들이 생겼으니까 해야 될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줄까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 음반 내고 뮤직비디오 만드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좋으니까 그냥 보는 거고.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나 이 방탄소년단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은 거의 없어. 준비할 돈 있니? 돈 있어요? 네. 예배 시간에 삥을 뜯고 있습니다. 누군가 돈이 제일 좋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한번 돈에 대해서 2,000원 필요 없고 1,000원만 주세요. 자, 10,000원짜리였으면 좋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돈,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우리 떡볶이도 두고 방탄소년단도 두고 이 돈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은 어떤지. 이 돈이 있잖아요. 되게 우리가 많이 좋아해. 전도사님도 돈 좋아해요. 싫지는 않지, 솔직히. 거짓말하는 거 싫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 돈은 있잖아. 되게 무서운 게 좋은 척 하면서 사람을 잡기도 해요. 자, 돈 많아서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준비문서를 알파문방구를 갔어요.
근데 사고 싶은 다른 물건이 생겼어요? 돈이 많아요? 이게 1,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민 없이 삽니다. 그죠? 고민 없이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자, 청년다방을 갔어요. 떡볶이를 먹는데 오징어 떡볶이를 먹을까 치킨 떡볶이를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돈이 많거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좋잖아요. 핸드폰? 아이폰 XS 맥스가 나왔어요. 한번 써볼까? 하나 사서 쓰다가 별로네. 바꿔. 갤럭시로 가자. 갤럭시 노트로 바꿔요. 그러다가 LG 한번 써볼까? V 시리즈로 막 갔다가 맨날 바꿔도 난 돈이 남아돌아요. 좋지 않아요? 전화기도 막 바꿀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남자친구도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요즘에 무슨 게임 하는지 모르겠지만 프렌즈 레이싱에다가 한 1,000만 원을 발랐다 해봅시다. 전 세계가 날 동경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템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걸. 전사님이 옛날에 다 함께 차차차라고 게임 알아요 혹시? 다 함께 차차차라고 게임할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어요. 엄마 허락 안 받고 내 돈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처음으로 다 함께 차차차라는 게임을 하면서 10,000원을 현질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게임을 접었어요. 왜 접었냐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눈을 감고 해도 기록이 세워져요. 안 보고 해도. 부딪히고 가도 차가 다 뚫고 가. 이런 애들이 생기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왜? 내 게임 성적을 보면서. 돈 많으면 참 좋은 게 많죠. 좋은 게 많죠. 그런데요. 이 돈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좋게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를 잡기도 해요. 이 돈이 있잖아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을 잡아요. 여기 한림대학교 병원 알죠? 큰 병원이잖아요. 저런 큰 병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환자실이 있고 입원실이 있고 따로 있잖아요. 그죠? 중환자실이 아무나 다 있지는 않아요. 중환자실은 뭐 하는 데죠? 중환 환자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중환자실이에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중환자예요. 중환자실 나가면 이 사람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봐도 이 병원비를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어 보여요. 돈을 안 낼 것 같아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와중에 돈을 낼 수 있는 중환자가 들어왔어요. 저 사람 무조건 돈 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침대를 빼요. 침대를 빼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병원은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병원이지만 이 사람은 돈이 안 되니 내보내야겠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은 돈이 되니 들여보내겠습니다. 이게 돈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이렇게 듣고 나면은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와닿지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은 손가락 잘린 사람을 2명, 무려 2번이나 차에 싣고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차에다 싣고 응급실로 가본 적이 있어요. 2명을. 한 명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전사님 학교 후배였는데 전사님이 군대에 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대에 병사로 온 거예요. 나는 장교고. 병사로 왔는데 학교 후배, 한 학번 후배가 온 거예요. 군대로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학교 후배를 군대에서 만났는데. 반가워가지고 막 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전사님이 예배 드리고 한 12시쯤이었나 끝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못 받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군부대는 밥을 많이 하니까 무 써는 기계가 있어요. 칼이 이렇게 숭숭 들어오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툭 넣는 거예요. 근데 병사 중에 한 명이 손가락이 잘렸대. 그 기계 때문에. 누군데? 이름을 말해주는데 전사의 후배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길로 그 부대에서는 병원으로 싣고 없고 전사님은 병원으로 갔죠. 병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수술도 잘 되고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건 2번째. 공사하다가 손가락이 거의 잘려서 여기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분을 전사님 차에 싣고 직접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가는데 막 피가 철철 나니까 수건으로 감고 막 가는데 가면서 전사님이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환자 태우고 가고 있고 상태가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 부탁드립니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입구에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듯이 입구에 간호사들 막 나와 있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막 들어가가지고 수술실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수술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치료실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막 이만한 바가지를 가져오더니 여기 손가락이 너덜너덜한데 여기다가 식염수를 막 부어요. 아프겠죠. 소독을 하는 거예요. 식염수를 막 부어요. 근데 의사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시죠? 진짜 이래.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그 표정에. 막 이렇게 부어요. 여기 환자는 아파 죽을라 그러지. 막 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잠시만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진을 어디론가 보내고 좀 이따 전화를 해.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였겠죠. 전화를 하더니 교수님이랑 통화를 했겠지. 전화를 하더니 좀 이따가 뭐라고 와서 대답했냐면 저기 죄송한데 오늘은 선생님 못 뵐 것 같고요. 내일 오후쯤에 선생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 수술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일 오후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을. 지금 이 환자는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요. 그냥 반창고만 감아놨어요. 부처만 났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 신체가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은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날 쉬는 날이었거든요. 휴일이니까 내일 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는 다른 진료 많으니까 오후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가락이 너덜너덜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돈이 만약에 그 환자가 내가 돈 1,000만 원 더 줄 테니 와서 수술해 주십시오 했어도 수술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이 돈이요. 누구나 좋아하는 이 돈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생명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더라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내가 너무도 좋아했던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다행히 다른 병원으로 바로 가서 수술을 받게 했어요. 전사님이. 다행히. 그날 당일날 바로 수술 받았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당일날 수술 바로 받는 거 기적이라고.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서 돈을 더 드릴 테니 살려주십시오 해도 그냥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전사님 핸드폰 아이폰이고요. 컴퓨터 애플에서 나온 맥북이고요. 지금 현빈이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전사님 거고요. 애플 엄청 좋아하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엄청나게 벌었죠. 엄청나게 벌었던 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되게 길게 썼는데 전사님 줄여봤어요.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남들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직장을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자가 된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자가 된 것은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말했으면 이 말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 누구보다 돈 원 없이 벌어본 사람이 이 말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 가서는 이 돈이라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해도 나를 위해 어떤 일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들도요,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도 죽음 앞에서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뿐입니까? 다른 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일할 뿐이지,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이 돈이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은, 전사님이 30명 넘게 물어봤어요. 너 뭘 제일 좋아하니? 단 한 명도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 없었어요. 30명 다 교회 다녀요. 다 예수 믿어요. 단 한 명도 전사님한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은 생명 앞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한다고 고백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돈 벌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한테, 좋아한다고 말하지도 않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요. 여기 자기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니까 자기 스스로 오신 거라고요. 죽으러.
자기를 좋다고 하지도 않는 우리 때문에. 뭐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무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대답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요. 먼저. 세상에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돈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아들을 보내시고 스스로 내려